소프트웨어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눈스쿨 허니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상시 관심은 있었지만 좀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라고 생각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쪽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이렇게 모셔봤는데요. 어떤 분이 나오셨는지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곡성중앙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최정남이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교육의 전문가까지라고 할 정도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예전부터 관심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학생들하고 재미있게 좀 해보려고 음. 노력하고 있는 선생님 중에 한 명으로 네, 하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자기소개만 들었는데도 굉장히 말씀 잘 하셔서 오늘 왠지 네,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런저런 노하우를 많이 전수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그 사전에 여쭤보니까 소프트웨어 교육 관련 연수나 출장, 뭐 컨설팅 이런 것도 다니시고 정보영재 그 출석 수업도 다닌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맞나요? 네.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처음 접하게 된 배경이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말하기가 조금 이상하게 하는데, 네. 사실은, 소프트웨어하고 전혀 저는 관련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 전까지 그냥 학교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좀 재밌게 놀아볼까, 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이 공부에 좀 흥미를 가지게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네. 그때 당시 근무하고 있던 학교에서, 관리자분들하고 그 갈등이 아, 굉장히 조금 깊어가지고, 아, 학교 생활에 조금, 힘듦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학교를 옮긴 지 또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사실은 다른 학교로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네. 참고, 3년 동안, 그냥 있는 내 교실 안에서만 열심히 하고 떠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전에, 제가 신규 때, 바로 발령을 받았던 신규 때, 저를 이렇게 도와주셨던 멘토처럼 생각하시는 선생님 한 분 계셨는데, 네. 그 선생님의 남편분이 저에게 이렇게 혹시 자기 학교에 와서 어, 같이 근무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의를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1년밖에 이제 근무하지 않아서 이동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건 괜찮다. 우리 음, 학교가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음, 자네만 오케이를 해주면 이렇게 인사이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아마 지역교육청마다 있는 이제 학교장 전임 내신이라는 이제 제도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그런 목적성 사업을 할 때 이제 교장 선생님들끼리 학교장끼리 이렇게 합의가 되면 이런 연차에 상관없이 우선적으로 이제 내신을 해주는 제도를 오, 활용해서 이렇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네. 지금 있는 학교에 대한 아, 불만과 네. 힘듦으로 인해서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것이 아이들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래 한번 어, 해보지라고 그냥 쉽게 네. 생각하고 그렇게 저하고 이제 좀 인연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제의를 해준 선생님께서는, 네. 선생님이 사실 소프트웨어 교육을 해보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제의를 하셨던 건가요? 예, 맞아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물어보셨었거든요. 소프트웨어 교육이라는 게 음, 뭔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서 사실은 이제 그때 교육부에서 그런 것들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도 현장에서 대부분 모르고 계실 때라 저도 이제 잘 모르겠다라고 아,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은 제가 이렇게 아직은 능력이 없는데 괜찮느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
알았네 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오, 네. 실제로도 이제 그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께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교장 선생님도 딱 두 가지만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가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때 솔직히 잘 모릅니다. 음, 라고 대답을 드렸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와서 열심히 할 건가라고 아, 물어보셔가지고 그게 네, 제가 중요하죠. 지금은 잘 모르지만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됐네 하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사실 선생님께서는 그 소프트웨어 교육을 몰랐지만 그 학교 가서 시작하게 네, 된 거잖아요. 네, 아,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아직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두 교장 선생님께 모두 허락을 받고 나서 음, 이제 겨울 방학 때부터 이제 연구학교 담당자로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공부도 하고 찾아보기도 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을 직접 해보셔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네, 저를 포함한 그쪽 교육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나 뭐 AI 교육, 그리고 인공지능 교육, 뭐 알고리즘 이런 관련 용어가 너무 많고 복잡해 보여서 사실 네, 개념이 바로 서지 않거든요. 혹시 이런 네, 것들을 좀 초심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저도 연수를 다닐 때 그런 말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함축적이고 어려운 단어들로 돼 있어서 저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해한 범위 내에서 네,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다. 근데 음,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교과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문제 해결 교육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네, 문제 해결 그렇죠. 교육하면 뭐 충분히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 이미 실행을 해보셨던 내용인데 소프트웨어 교육은 여기에서 이 수단만 이 컴퓨터를 활용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음,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을 해결을 하는데 단지 그 수단이 컴퓨터일 뿐이다. 아, 컴퓨터를 활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 네, 저는 그렇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소프트웨어 교육은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네, 요즘 뉴스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AI 네. 교육과는 또 어떤 점이 다른가요? 음, AI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인공지능을 의미하는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아직 네,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교육만큼 열심히 아직 공부를 해보거나 이렇게 다양한 전문 자료를 찾아보진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음, 어, 그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인공지능 교육에 대해서 놀이나 체험 활동을 위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뭐 얼마나 효과적인 내용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원리나 이런 그런 알고리즘 이런 것들을 이 초등의 수준에서 경험하게 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직접 그 분야에서 몸을 담고 계시니까 더 절실히 느낄 것 같은데,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는 저조차도 사실 요즘 시대 네, 흐름이 소프트웨어 교육, 네, 뭐 코딩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굉장히 필요로 한다라는 거를 체감하고는 있거든요. 음, 네,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소프트웨어 교육의 시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줄 네. 수 있으신가요? 시대적인 필요성이요. 네, 어, 저 나름대로 정의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 어떤 4차 산업혁명이라고 아직은 뭐 모두가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따라서 사회가 네, 변화하는데 그러한 직업들이 이 생겨나고 또는 없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이 두 가지로 귀결이 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깊은 직업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와 관련이 아예 없는 직업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전자와 후자 모두 중요하지만 그렇죠. 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 음, 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지닌 그런 어떤 직업이라든지 산업을 위해서 학생의 입장에서도 그러한 일을 얻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 국가 입장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음. 두 번째로는 네, 음, 소프트웨어는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을요. 창의성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유일한 도구가 아니라 이제 그런 툴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렇게 오해가 네, 없길 바라면서. 네. 왜냐하면 이제 또 사실은 창의성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학자분들이나 어떤 정의에 따라서 내용들이 많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제 제가 가장 크게 다가왔던 창의성의 정의는 어, 서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두 가지를 관련을 시키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 음, 네. 우리가 쉽게 서로 융합시킬 수 있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과 이런 것을 합칠 수 있었네, 융합시킬 수 있었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어, 누구나 생각하기 어려운 것들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창의적이다, 창의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니까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실현시키게 해주는 최근의 툴이 소프트웨어인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빠른 계산이라든지 또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을 컴퓨터와 기계가 함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창의성을 개발하는 또는 발휘하는 가장 큰 툴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음, 그래서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이런 노벨상 분야에서 네. 컴퓨팅과 관련된 이런 연구 결과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알고 있고, 그런 관련된 학문들도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이야기이긴 한데, 어, 소프트웨어를 다루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를 살아가게 될 나중에는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음, 보거든요. 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음, 하는 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그런 일들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프로그래머와 함께 일을 하는 기획자는 사실은 프로그램을 다루지 않는 사람이지만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고 개발이 되어지는지 이해를 해야 내가 요구하는 사항이 얼마나 큰 일인지 작은 일인지 알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얼마 만에 할 수 있는 일인지, 그런 것들을 기한을 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협업을 하려면 아무래도 그런 소양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차이가 날 거라고 봅니다. 어, 이 세 가지 정말 저는 인상 깊게 들었는데, 그 창의성도 네, 창의성이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이 소프트웨어 관련 직업이나 직종 이런 일이 많아짐에 따라 그 네, 소프트웨어 교육이 점점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네, 교육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것이 네. 진로랑도 충분히 연관을 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을 지닌 대표적인 지역이 이 판교잖아요. 네. 판교에 지금 있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뛰어난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연봉들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고 음, 또 그런 일들을 이렇게 하기 위한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대학들이 또 변하고 있고요. 대학에서 그런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대학에서 하고 있는 교육이 바뀌고 대학을 뽑는 입시 전형도 바뀌고 있다고 듣고 있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마 점점점 그런 것들이 더 뚜렷하게 드러나지 음,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음, 좋습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알아보면서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걸 네, 잠깐 말씀드리자면, 네, 그 지역 간의 소프트웨어 교육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고 해요. 네, 수도권과 지방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지역 내 도시 간 편차도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이게 왜 네, 그런 거 보니 보통 이제 정보교육은 초등학교 5, 6학년이 실과 과목 형태로 2년간 17시간씩 배우잖아요. 네, 이거를 일주일로 나누면 주당 1회씩 하는 건데, 네, 이 1회씩 하는 것도 물론 적지만, 사실 그 문제는 규정 이상의 추가 교육은 아무래도 시도교육청 재량에 맡기다 보니 지역 간 편차가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학부모님들은 학교 교육이 정보 교육을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 해서 사교육을 불사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사교육을 시키는 학부모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이처럼 지역 간 시수 편차도 크고 또 관련 인프라나 사교육은 수도권이나 도시권에 집중되면 결국 그 디지털 역량 격차가 더 심해질 것 같거든요. 혹시 네. 이 부분은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 이야기를 조금 나눠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첫 네, 번째는 학교에서 어, 17시간 이상의 교육을 시수를 확보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네, 음, 저는 어, 논점은 살짝 다른데 엉뚱한 대답이 될 수 있는데 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교사의 역량이 그 학교에 갖춰져 있느냐가 시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시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 실천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도 물론 중요한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실행해 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느냐 또는 선생님들이 그런 역량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고 나면은 시수보다는 저는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많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방학 때 학생들을 위한 캠프라든지 특별 프로그램 또는 뭐 방과후를 운영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또는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자율 동아리 같은 형식으로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규 시수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네.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사실 선생님들이 그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음, 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일단 이제 학교를 제외한 공교육을 제외한 이런 지역의 인프라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농어촌 지역에는 그러한 것에 대한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사실은 배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곡성에서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생겨서 뭐 초등학교 이후에 이제 블록 프로그래밍이 아니라 텍스트 프로그래밍을 배우고 싶다라고 당장 생각이 든다면 1시간 거리에 있는 광주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움을 불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음, 찾아보면 지역교육청에 있는 영재교육원이라든지요. 네. 또는 저희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곡성군청과 교육청이 함께 교육미래재단이라고 이렇게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아, 지역 내에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 공간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주셨어요. 네.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무래도 조금씩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아쉽긴 하지만 점차 나아지리라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정말 그런 것들에 대한 열의를 가진 학생이 있다면 저는 이제는 예전보다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기회가 온라인상에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도 정보영재교육원의 중학생 수업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데 어,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내용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을 가르치거나 배워야 될 때 학원에 가지 않고 다 온라인에 무료로 음, 있는 강의들을 보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고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아무래도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의지가 좀 더 필요하겠지만 의지만 있다면 또 방법은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지만 있으면 방법은 찾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네, 것들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옆에 네, 교사들이 역량을 갖추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네, 초등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어떻게 보면 이름은 붙여서 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좀 더 필요성을 느낀다면 선생님께서는 네. 소프트웨어 교육을 이렇게 도입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바가 혹시 있으신가요? 이게 가장 크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네. 음, 이제 저는 재밌다고 느끼고 아이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이러한 수고로움을 음, 누군가에게 필요성으로 다가오게 하는 것이 가장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은 어 이제 타인에게 쉽게 다가오는 부분은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선배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말할 기회가 이제 주로 없는 것 같고 후배 네. 선생님들에게는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보면은 조금씩의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아, 그럼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또 생각이 들면서 또 연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조금 조금씩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도 발전하게 되는 그런 좀 선순환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 필요성은 아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말을 들었으니까 네. 네. 다른 선생님들에게 이제 말한다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짜 소프트웨어 교육을 너무 복잡하게만 생각하면 시작할 엄두도 사실 안 나는데 선생님 네. 말씀처럼 일단 아이들과 재밌게 노는 하나의 툴이 네. 소프트웨어 교육이니까 너무 부담 네. 갖지 말고 시작해 보라라는 말씀으로 들렸거든요. 네, 맞아요. 어, 좋습니다. 선생님 1부 여기까지 맞춰도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